메밀 본편. 거칠어서 남은 곡물, 다시 선택되는 이유. 1. 메밀이 건네는 첫인상. 메밀은 첫인상이 거친 식재료입니다. 색은 회색에 가깝고 향은 곡물답지 않게 투박합니다. 밥처럼 부드럽지도 않고 밀처럼 달지도 않습니다. 한 입 먹으면 먼저 느껴지는 것은 담백함이 아니라 약간의 씁쓸함과 거친 질감입니다. 그래서 메밀은 언제나 선택받는 곡물이기보다는 남아있는 곡물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씹을수록 입안에 남는 여운은 분명합니다. 가볍지만 비어있지 않고 투박하지만 정직합니다. 이번 여정에서는 한때 주변으로 밀려났다가 다시 식탁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곡물, 메밀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메밀의 기원. 척박함에서 시작된 생존의 곡물. 메밀은 원래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던 곡물이 아닙니다. 중앙아시아와 히말라야 인근의 고산지대에서 시작된 메밀은 짧은 재배 기간과 강한 생명력 덕분에 척박한 땅에서도 자랄 수 있었습니다. 논이 없어도 비옥한 토양이 아니어도 자라는 곡물. 이 특성 때문에 메밀은 산간 지역과 한랭지에서 중요한 생존 식량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메밀은 주식이라기보다 보조곡물로 자리해왔습니다. 쌀이 귀할 때, 밀농사가 어려울 때 메밀은 늘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메밀은 선택의 곡물이 아니라 필요의 곡물이었습니다. 3. 우리가 아는 메밀. 메밀국수와 소박한 한 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메밀은 국수의 형태로 가장 먼저 기억됩니다. 차게 말아낸 메밀국수 혹은 김이 오르는 따뜻한 국물 속의 메밀면. 색은 연하고 향은 은근하며 씹을수록 거칠게 풀리는 질감이 인상적입니다. 메밀국수는 늘 화려하지 않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잔치상보다는 일상의 식사, 특별한 날보다는 평범한 날에 더 자주 등장했습니다. 빠르게 먹을 수 있고 먹고 난 뒤 속이 편안하다는 점 때문에 메밀은 자연스럽게 부담 없는 음식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 이미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메밀로 만든 음식은 대체로 기름지지 않고 양념도 절제되어 있습니다. 강한 단맛이나 자극적인 풍미 대신 담백함과 여백을 남깁니다. 그래서 메밀은 배를 채우기보다는 흐름을 정리하는 식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이미지는 메밀의 일부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메밀국수의 상당수는 사실 순수한 메밀이 아닙니다. 메밀가루만으로는 면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밀가루가 함께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메밀을 부드럽고 순한 곡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메밀의 본래 성격은 훨씬 거칠고 직선적입니다. 메밀 함량이 높아질수록 향은 또렷해지고 씹는 저항감은 분명해지며 끝에 남는 쌉쌀한 여운이 살아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메밀이라는 식재료를 어떻게 받아들여 왔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밀은 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드러운 국수, 다른 한쪽에서는 거친 곡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메밀은 사실 메밀의 가장 온순한 얼굴에 가까웠습니다. 이 지점에서 메밀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메밀과 실제 메밀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4. 우리가 잘 모르는 메밀. 곡물이 아닌 곡물. 메밀은 흔히 곡물로 분류되지만 식물학적으로는 쌀이나 밀과 같은 벼과가 아닙니다. 메밀은 풀에 가깝고 씨앗을 곡물처럼 사용하는 식재료입니다. 이 점은 메밀의 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글루텐이 거의 없고 소화 과정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래서 밀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대체 식재료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메밀은 전통 음식 재료에서 현대적인 슈퍼푸드 후보로 다시 불리게 됩니다. 5. 메밀과 슈퍼푸드. 다시 주목받는 이유. 메밀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시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현대의 식탁은 더 이상 배를 채우는 음식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볍지만 허기지지 않고 빠르지만 무겁지 않은 식사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메밀은 자연스럽게 다시 불려 나왔습니다.
메밀은 탄수화물이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탄수화물과는 결이 다릅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끌어올리지 않는 구조, 비교적 단순한 소화 과정, 그리고 과식으로 이어지지 않는 포만감. 이 조합은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된 저당저 부담 식단 흐름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특히 메밀에 함유된 루틴 성분은 메밀을 단순한 곡물에서 한 단계 끌어올린 요소입니다. 혈관 건강, 항산화, 순환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메밀은 기능을 가진 곡물로 다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메밀은 약이 아니라 일상의 식재료라는 점에서 더 설득력을 가집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은 식물성 식단의 확산입니다. 고기나 유제품의 비중을 줄이려는 식습관 속에서 메밀은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제공하는 드문 곡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하지 않지만 부족하지 않은 영양 구조는 메밀을 대체제가 아닌 기본 재료로 보이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점은 메밀이 과거에도 건강식이었지만 그때는 선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메밀은 쌀이 부족해서 밀을 구할 수 없어서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메밀은 다릅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부러 선택되는 곡물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슈퍼푸드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메밀은 극단적인 영양 수치를 자랑하지도 않고 즉각적인 효과를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꾸준히 먹을 수 있고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메밀은 유행처럼 소비되는 슈퍼푸드가 아니라 오래 남는 슈퍼푸드에 가깝습니다. 메밀이 다시 선택되는 이유는 단순히 몸에 좋다는 말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의 식탁이 원하는 방향과 메밀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격이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6. 메밀의 가공. 껍질, 분쇄, 면의 차이. 메밀은 원재료보다 가공 방식에서 성격이 크게 달라지는 식재료입니다. 같은 메밀이라도 껍질을 어떻게 다루는지, 얼마나 곱게 분쇄하는지, 어떤 형태로 가공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상을 남깁니다. 먼저 껍질째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메밀 껍질에는 향과 쓴맛, 그리고 메밀 특유의 개성이 가장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의 메밀은 거칠고 직선적입니다. 전통적인 메밀묵이나 향이 강한 메밀가루에서 느껴지는 투박함은 바로 이 껍질의 성격에서 나옵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메밀다운 맛을 찾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핵심에 가깝습니다. 껍질을 제거하고 분쇄하면 메밀은 훨씬 온순해집니다. 질감은 부드러워지고 쓴맛은 줄어들며 향도 정리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메밀면과 메밀 가공식품은 이 방식에 가깝습니다. 대중성과 조리 안정성을 얻는 대신 메밀의 존재감은 한 발 물러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메밀은 분쇄도가 곧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굵게 갈수록 메밀은 자신을 드러내고 곱게 갈수록 다른 재료와 섞이기 쉬워집니다. 이 차이는 맛의 우열이 아니라 사용 목적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면으로 가공될 때 메밀은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메밀가루만으로는 점성이 약해 면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밀가루가 함께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혼합은 기술적인 타협이자 동시에 메밀의 인상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메밀 비율이 낮을수록 면은 부드럽고 친숙해지고 메밀 비율이 높을수록 향과 거칠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순메밀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메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부드러움을 선택할 것인지 거칠음을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메밀은 가공 과정에서 결코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다루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메밀을 고른다는 것은 단순히 곡물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식사 태도를 선택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7. 조심해야 할 메밀의 이면. 건강하다는 말의 함정. 메밀이 건강한 식재료라는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과도한 기대도 함께 생겼습니다. 메밀은 분명 가벼운 곡물이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메밀가루만으로 만든 음식은 글루텐 구조가 약해 소화는 편할 수 있으나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에게는 메밀 단백질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는 메밀의 성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사회 속의 메밀. 값싼 곡물에서 선택의 음식으로. 메밀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 놓여있던 곡물이었습니다. 쌀이 넉넉한 집에서는 잘 먹지 않았고 밀가루가 보급된 이후에는 더욱 주변으로 밀려났습니다. 메밀은 늘 대안이었고 차선이었으며 때로는 궁핍의 흔적으로 여겨졌습니다. 한반도에서도 메밀은 주식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산간 지역에서 논농사가 어려웠을 때, 혹은 쌀을 아껴야 할 때 등장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메밀국수와 메밀묵은 소박함의 상징이었고 동시에 부족함을 감추는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이 인식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메밀은 몸에 좋다는 말은 있었지만 일부러 먹는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건강식이라는 이미지조차도 선택이 아닌 상황의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메밀을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쌀과 밀, 정제된 탄수화물이 넘치는 시대가 되면서 메밀의 투박함은 오히려 개성으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고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해질수록 거칠고 담백한 식재료에 대한 수요가 다시 생겨난 것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식습관에 대한 사회적 재고가 있습니다. 혈당, 소화 부담, 식물성 식단, 지속 가능한 먹거리라는 키워드가 확산되면서 메밀은 다시 불려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선택지가 없어서 먹던 곡물이 이제는 충분한 선택지 속에서 일부러 고르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단순한 유행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역 메밀, 순메밀을 강조하는 전문점, 재배 환경과 재분 방식을 이야기하는 브랜드들이 등장했습니다. 메밀은 더 이상 이름 없는 곡물이 아니라 출처와 방식이 이야기되는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메밀은 값싼 곡물이라는 과거의 이미지를 벗고 취향과 태도를 드러내는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왜 그 음식을 선택했는지를 말하게 만드는 재료가 된 것입니다. 메밀의 사회적 위치 변화는 단순한 식재료 트렌드가 아닙니다. 부족함을 메우던 음식이 과잉 속에서 균형을 찾는 음식으로 이동한 흔적입니다. 메밀은 그렇게 시대의 식탁을 따라 조용히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9. 메밀과 조심해야 할 조합. 메밀은 기름진 음식과의 조합에 약합니다. 튀김, 진한 크림 소스와 함께할 경우 메밀의 담백함은 쉽게 묻힙니다. 또한 짠 양념과 과도하게 섞이면 메밀 특유의 쌉쌀한 여운이 사라지고 단순한 면 요리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메밀은 강한 맛을 받아내기보다는 맛 사이의 여백을 필요로 합니다. 10. 메밀과 궁합이 좋은 조합. 메밀은 채소와 가장 잘 어울립니다. 무, 오이, 배추 같은 수분 많은 채소는 메밀의 거친 질감을 부드럽게 정리해줍니다. 맑은 육수, 간장 베이스에 절제된 양념과도 좋은 균형을 이룹니다. 이때 메밀은 맛의 중심이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11. 메밀이 남기는 여운. 배부르지 않은 포만감. 메밀은 먹고 난 뒤가 더 인상적인 식재료입니다. 속은 가볍고 배는 적당히 차 있으며 생각은 맑게 남습니다. 그래서 메밀은 든든한 음식이라기보다 정리되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12. 거친 곡물의 끝에서. 오늘 우리는 메밀이라는 거친 곡물을 따라 과거와 현재를 지나왔습니다. 부족함 속에서 태어나 선택의 식재료로 돌아온 곡물. 메밀은 여전히 투박하지만 그 투박함 덕분에 지금의 식탁에 어울립니다. 다음 식재료의 여정에서도 이렇게 사회와 함께 움직여온 음식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